오늘은 그 열상 발생 후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꾸러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눈 주변을 이렇게 찢어지는 사고가 생긴다든지,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봉합이 필요한데요. 당장은 사고가 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상이라는 것은 정의부터 알아야겠다, 그죠? 피부가 찢어지면서 발생한 상처를 의미합니다. 열상은 상처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게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부의 신체 보호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상은 봉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요. 왜 봉합이 필요한가? 봉합이란 것은 결국 실을 이용해서 피부를 닫아주는 것입니다. 열상의 경우 벌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는데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게 되고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한 흉터가 많이 남게 됩니다. 감염과 염증이 피부 속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봉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열상이 발생했다. 병원으로 오기까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혈입니다. 열상이 발생하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한 수건이라든지 거즈 등을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꼭 눌러서 말 그대로 압박을 해서 지혈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깨끗한 곳에 다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물질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흐르는 말 그대로 샤워기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빠져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테레비나 이런 것에 보면 입으로 빨거나 혹은 세숫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거기서 씻는 것은요, 2차적인 감염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처가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바람이 선선하게 잘 통해야지 상처가 잘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는 살아있는 물주머니 같아서 살아있는 물주머니가 닫혀있는, 말 그대로 찢어진 물주머니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세포가 갖고 있는 물이 모두 증발하기 때문에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은 것은 딱지가 될 것이며 말 그대로 흉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 밴드를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점 빼고 붙인다고 하는 그 수분 밴드를 상처에 발라서 오시면은 조금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열상은 과연 어떻게 봉합하는 과정을 겪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상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다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데요. 마취하면 금방 깨는 거 아닌가요? 많이 걱정하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마취약은 약 3시간 정도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환자의 협조 가능 여부라든지 상처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취 방법은 바뀔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분 마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길이가 7cm, 8cm 이상 넘어간다든지, 아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아니면 이 사고로 인한 이런 병원에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면 마취라든지 전신 마취를 시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오면 조금 전 사진하고는 완전 달라졌다, 그죠? 처음에는 세척이 되어 있지 않고 상처가 피가 나는 그 상태지만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세척 및 이물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씻습니다. 묻어있는 피를 완전 제거해야지만 상처의 길이와 깊이도 확인 가능하고요. 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도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해서 환부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사진하고는 좀 달라졌다, 그죠? 조금 전 사진만 해도 이거 긁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깊은 상처였던 것입니다. 열상이 깊은 경우 근육도 찢어진 경우가 있고요. 사진과 같이 근육이 찢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을 봉합을 꼭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턱에도 보조개처럼 함몰된 흉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 봉합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경우가 많아서 이 가장자리를 정리해주는, 말 그대로 변연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 아래의 지방층과 진피층을 녹는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해주고,
피부를 다시 한번 봉합하여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봉합을 하고 봉합실을 풀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상을 모두 치료받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사실은 상처는 6개월 동안 변화를 겪고 첫 3개월 동안 거의 80%의 흉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3개월 동안은 흉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테이핑 요법, 그리고 보습을 위한 흉터 연고와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 무슨 말이냐? 상처는 피부 구조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 침투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누렇게 변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처 위를 테이프라든지 마스크, 선크림을 통해서 가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처 보시면요, 피부 껍질이 벗겨져 있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사실 상처를 보게 되면은 원래 상처 크기보다 더 넓은 부위로 이렇게 갈색으로 색깔이 물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는 보면은 원래 뺨에 조그마한 동그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을 포함해서 커다란 점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흉터가 지금 보시면은 햇빛으로 인해서 검게 착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일에 발생한다면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그 착색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이핑. 우리는 얼굴이 항상 표정을 짓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는 이 당기는 힘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합실을 제거한 이후로는 약 3개월에 걸쳐서 테이핑을 통해서 상처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상처가 있는데요,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옆에 지금 다시 한번 그렸지만 좌우로 당기는 힘 때문에 상처선이 마치 물고기 형태로 좌우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분홍색 살을 보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임신하셨을 적에 살이 튼 살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력을 막기 위해서 테이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습이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부는 본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로 인해서 피부 건조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마치 겨울에 로션 없이 바깥을 나가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서 우리가 표정 지을 적마다 당기는, 그리고 쪼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고요. 실제로 피부가 일부 갈라짐이 발생함으로써 가려움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결국 손이 가면서 다시 상처가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함으로 인해 흉터가 더욱더 부풀어 오르고 보기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리콘 제품을 이용한 흉터 연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이 흉터 연고를 바르면서 약 30초, 하루 5회 정도의 마사지를 통해서 뭉친 흉터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원래의 부드러웠던 이전 형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관리했던 사례를 보시면서 보실 건데요, 장난꾸러기 아이가 아무래도 텔레비전에 옆에 이렇게 테이블에다 부딪히게 되면 딱 눈가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눈가 찢어진 형태가 직선 형태가 아니고 너덜너덜한 형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병연절제라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주변 피부를 정리하게 되고 봉합을 하게 되고, 봉합 이후로는 테이핑, 선크림,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봉합 3개월째 모습에 보면은 흉터를 거의 알아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가가 찢어져서 왔고 변연절제와 봉합을 통해서 마무리했으며, 이후 흉터 4가지 관리 방법을 통해서 3개월째 흉터가 눈에 띄게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 이마 같은 경우는 가로로 다치면은 그래도 흉터가 조금 덜하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좀 안 좋은 모양으로 다치더라도 변연절제와 근육봉합 그리고 피부 봉합을 통해서 깨끗하게 봉합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후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열상이 발생하였을 적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에서의 진료 과정, 그리고 흉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상봉합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영상을 따라서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과장 최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